이상하죠? 마을 소문은 바람소리만 스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 말은 꼭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요, 그 귀 밝은 사내 방만복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산길 하나 지나면 나오는 작은 고을. 장날만 되면 장터가 사람으로 꽉 찹니다. 콩을 파는 소리, 엿장수 북소리, 닭 우는 소리까지 한꺼번에 섞이죠. 그 한복판에 방만복이 있습니다. 나이는 50언저리.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입니다. 눈썰미 좋고 말발 빠르고 계산도 정확합니다. 만복의 귀는요, 정말 용한 귀였습니다. 저쪽 국밥집에서 누가 흥정하는 소리도 듣고요, 맞은편 포목점 사장이 한숨 쉬는 소리도 듣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속삭임도 놓치지 않죠. 어제 박찬복네 아들이, 저 집 며느리가, 이 말이 시작되면 만복의 눈이 번쩍입니다. 소문이 곧 장사고 장사가 곧 체면인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 집 손님 오셨네. 거기요, 그건 비싸게 주면 안 돼요. 내가 알거든. 저쪽 집은 오늘 물건이 덜 좋아. 내 거 봐요. 사람들은 만복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살짝 피곤해합니다. 말이 많고 남일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장터에선 그런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말이 곧 정보고 정보가 곧 돈이거든요. 해가 기울면 만복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초가지만 단정합니다. 마당엔 장독대가 줄지어 있고 부엌 굴뚝에선 연기가 얇게 오릅니다.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이씨 부인입니다. 40 후반.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말만 딱 한 번 합니다. 그게 살림하는 사람의 방식이죠. 밥상엔 보리밥과 된장국, 짠지 몇 가지. 반찬은 화려하지 않아도 손이 갑니다. 이씨 부인은 상을 내놓고 조용히 앉습니다. 만복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까지요. 여보, 오늘 장터에서 말이야, 저 포목점 영감이 빚을 졌다더라. 그리고 박찬복네 아휴, 그 집은 난리야. 이씨 부인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장독대 뚜껑이 헐거워요. 비 오기 전에 고쳐야겠어요. 만복은 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다시 장터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씨 부인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에선 2번 말하는 사람이 손해였거든요. 한 번 말했는데 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기대를 접는 게 마음이 덜 아픕니다. 이씨 부인이 원래부터 체념한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처음엔 기대했습니다. 사람이란 말하면 알아듣고 바뀔 거라고요. 그런데 기대는요, 몇 번 꺾이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기대는 집안을 차갑게 만들죠. 이씨 부인은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습니다. 만복은 늦게 일어나도 태어납니다. 마치 집안일이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얼굴입니다. 부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보, 쌀이 모자라요. 장에 가면 조금 더 사와요. 만복은 신발끈을 묶으며 말합니다. 알았어. 그 말이요. 그날도 허공에 떨어집니다. 만복은 장터에서 또 귀를 엽니다. 남의 말은 잘 듣습니다. 남의 사정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집 사정은요, 늘 나중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믿기까지 하죠. 이씨 부인은 그날 오후 혼자 장독대를 고칩니다. 손에 흙이 묻고 손톱 밑이 검게 물듭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알아서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요. 집안의 한은요, 이렇게 말없이 쌓입니다.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무시가 반복되면서요. 그날 밤 만복은 모릅니다. 자기가 듣지 않았던 말들이 언젠가 소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요. 마을 소문은 다 알던 그 귀가 곧 자기 집 말 앞에서 벌을 받게 될 줄은요. 다음 장에서는 이씨 부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복의 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요, 대개 큰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알았어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 아무 말도 안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하죠. 박만복네 집이 딱 그랬습니다. 며칠째 하늘이 무겁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이 젖은 냄새를 몰고 옵니다. 이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장독대를 만져봅니다. 뚜껑이 살짝 들썩입니다. 비바람 한 번이면 간장이 상할 자리죠. 부인은 손바닥에 흙을 털며 마음속으로 세물합니다. 장독대, 지붕, 쌀독. 살림은 늘 먼저 막아야 하는 것들이 순서대로 옵니다. 밥상은 소박합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열무김치. 이씨 부인은 국을 한 번 더 끓여 상에 올립니다. 만복은 장터에서 묻혀온 소문을 먼저 풀어놓습니다. 말이 시작되면 멈추질 않죠. 누가 빚을 졌다. 누가 혼사를 망쳤다. 누가 관아에 불려갔다. 남의 사정이 만복 입에선 재미난 이야기처럼 굴러갑니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말이야, 저 집이 망했다더라.
아휴 세상 참. 이씨 부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합니다. 여보, 지붕 끝이세요? 비 오면 방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은 여전히 반찬을 보고요. 알았어. 그 한마디가요. 처음엔 괜찮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알았어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지금은 싫다는 뜻이 됩니다. 이씨 부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했고 기다렸으니까요. 만복은 장터에 나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야 하니까요. 누가 인사하면 2배로 크게 받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은 뭘 찾으십니까? 이씨 부인은 그 체면이 싫다기보다 서운합니다. 그 목소리를 집에서도 듣고 싶었던 거죠. 집에서는 늘 피곤하다는 얼굴, 귀찮다는 눈빛, 밖에서만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요. 부인은 다시 한번 말을 꺼냅니다. 이번엔 장독대입니다. 여보, 장독대 뚜껑이 헐거워요. 바람 들면 장이 쉬어요. 만복은 신발을 고쳐 신으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내가 장 끝나고 볼게. 부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냐면 장 끝나고는 늘 언젠가로 바뀌었으니까요. 부인은 결국 혼자 합니다. 뚜껑 밑에 천을 끼우고 돌을 얹고 비닐을 덮습니다. 손끝이 까칠해지고 손목이 시큰합니다. 그런데도 말은 꾹 참습니다. 말해봤자 또 알았어만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 저녁, 밥상 위가 더 조용합니다. 이씨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니 만복도 편해합니다. 불편한 소리가 없으니까요. 만복은 스스로 요즘 집이 참 얌전해졌다고 느낍니다. 그 착각이요. 가장 위험합니다. 부인은 밥을 먹고 나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저 물을 데우고 이불을 털고 장독대를 한 번 더 봅니다. 부엌의 불빛이 작고 흔들립니다. 그 작은 불빛 아래서 부인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서운함이 단념으로 변하는 순간은요. 울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옵니다. 밤이 되자 비가 내립니다. 처음엔 톡톡, 그러다 주르륵, 지붕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방 한쪽에 바가지가 놓이고 물이 떨어집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옮깁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리듬이 집안의 숨소리가 됩니다. 만복은 누워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비 오네. 내일 고치면 되지. 부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요. 만복에겐 편안함이고 부인에겐 마지막 줄을 긋는 소리입니다. 이씨 부인은 그날 밤 조용히 결심합니다. 말해도 안 들을 거면 더는 말하지 말자. 그 결심이 집을 조용하게 만들고 그 조용함이 만복을 안심하게 만들죠. 하지만요. 사람의 귀는 신기합니다. 낮에 흘려보낸 말이 밤에 더 크게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만복이 처음으로 아내의 말을 잠결에도 또렷하게 듣게 되는 밤이 시작됩니다. 그 밤부터 만복의 귀는 바깥이 아니라 집안을 향해 벌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낮에는 흘려보낸 말이 밤에는 귀를 파고듭니다. 사람이 낮엔 버티고 밤엔 무너지니까요. 박만복에게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그쳤는데 공기가 젖어 있습니다. 마당 흙은 눅눅하고 처마 끝 물방울이 늦게까지 떨어집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바가지도 치워졌고 이불도 반듯하게 펴져 있습니다. 이씨 부인은 늘 하던 대로 불을 줄이고 누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이상하게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만복은 누우면서도 낮을 떠올립니다. 장터에서 들은 소문, 웃음, 사람들의 눈길. 그런 것들이 오늘도 자신을 살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의 조용함을 편안함으로 오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요. 고요가 살림이 아니라 벽처럼 느껴집니다. 만복이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자꾸 깨어납니다.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바람 소린가 싶습니다. 처마 밑 틈으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말이 됩니다. 여보 지붕 끝이세요? 만복은 눈을 번쩍 뜹니다. 방 안을 둘러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의 숨소리는 일정합니다.
아내는 자고 있습니다. 만복은 목을 가다듬고 다시 눕습니다. 꿈이겠자고요. 하지만 소리는 다시 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낮에 아내가 한 말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마치 누가 장부를 펼쳐 하나씩 읽는 것처럼요. 장독대 뚜껑이 헐거워요. 쌀이 모자라요. 비 오기 전에 손 봐야 해요. 만복은 이불을 확 걷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리를 듣는 귀는 분명 내 귀인데 그 말이 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리냐고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밖에서도 아니고 아내 입에서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들립니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십니다. 목이 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타는 느낌입니다. 밖을 나가 처마를 올려다봅니다. 지붕은 그대로인데 알았어라고 말한 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알았어가 얼마나 많은 날을 지나쳤는지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복은 조심히 누웠다가 아내 얼굴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내는 평온합니다. 이씨 부인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속이 무너져도 겉은 조용합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게 한국 살림의 정이자 한입니다. 만복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걸까? 그때 목소리가 바뀝니다. 이번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입니다. 자기가 늘 아무 생각 없이 뱉던 그 말이요. 알았어. 내일 하자.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 말들이요. 이번엔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게 들립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내의 속말이요. 알았다는 말 그만 듣고 싶어요.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이 무너져요. 만복의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먼저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내가 뭘 해버렸지? 하는 두려움이요. 사람은요. 남을 때린 손보다 남을 외면한 시간이 더 무섭게 돌아옵니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뒤척입니다. 이불을 다시 덮습니다. 아내를 깨울까 하다가 멈춥니다. 깨우면 뭐라고 말할까요? 방금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라고요? 그 말은 결국 당신 말을 이제야 들었어라는 고백이 되겠죠. 만복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이 고을에서 제일 귀 밝은 사람이 정작 제일 중요한 말을 흘려보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 만복은 하나 더 깨닫습니다. 이 밤의 소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낸 말들이 스스로 돌아와 내 귀를 붙잡고 있다는 걸요. 다음 장에서는 만복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 소리를 모른 척하고 아침을 맞을지 아니면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제대로 들을지요. 그 선택 하나가 만복의 낮과 밤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요. 마음이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들려야 할 말이 더는 피할 수 없게 들릴 때 시작하죠. 박만복의 귀가 드디어 그날 열렸습니다. 그날 아침 만복은 이상하게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으니까요.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알았어로 끝낼 수 없는 밤을 보냈다는 것이요. 만복은 장터로 향합니다. 평소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걸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에 남겨두고 온 건 바가지가 아니라 아내의 침묵이었거든요. 장터는 늘 그랬듯 시끄럽습니다. 국밥 냄새가 퍼지고 엿장수 북이 울리고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가 겹칩니다. 만복은 평소라면 여기서 신이 납니다. 소문을 줍고 표정을 읽고 말을 얻는 게 그의 장사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사람들 말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입이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소리가 흐립니다. 마치 멀리서 물속으로 듣는 것처럼요. 만복은 귀를 만져봅니다. 귀가 막힌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문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상하네 오늘 왜 이러지? 만복은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누가 빚을 졌다더라. 어제 관아에 불려갔다더라. 분명 입모양은 보이는데요.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늘 번쩍하던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때 아주 선명한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장터 소리 사이에서요. 바로 아내 목소리입니다. 물론 아내가 장터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들립니다. 아침에 조용히 했던 그 말들이요. 여보, 지붕 끝이세요. 여보, 장독대 바람 들어요. 여보, 쌀이 모자라요. 만복은 순간 멈춥니다. 손에 쥔 저울이 살짝 떨립니다. 장터 한복판에서요. 남들은 소문을 말하는데 자기 귀에는 아내 말만 꽂힙니다. 그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더 창피한 건 이 말들이 새삼 맞는 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만복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장터에서 남의 사정은 다 들으면서 왜 집 사정은 못 들었지?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죠. 그 사실이 혀끝에서 쓴맛처럼 올라옵니다. 만복은 오늘 장사를 일찍 접습니다. 주변에서 묻습니다. 만복이 형님, 오늘 벌써 들어가요? 만복은 웃는 척을 하려다가 그만둡니다. 응, 집에 일이 좀 있네. 그 한마디가요. 만복에게는 큰일입니다. 평판, 체면 소문보다 집을 먼저 말한 날이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복은 마당을 봅니다. 장독대, 지붕, 부엌, 아내가 매일 보는 것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자신은 집을 쉬는 곳으로만 봤지 지키는 곳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만복이 들어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손을 닦고 잠깐 봅니다. 그 눈빛이 경계 같습니다. 또 말만 하다 말겠지 않은 눈빛이요. 만복은 목을 한번 삼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장 일찍 접었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왜요? 만복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당신 말 이제 좀 하려고. 만복은 지붕 아래로 들어가 봅니다. 비가 새던 자리, 나무가 젖어 있습니다. 그걸 보자 마음이 더 내려앉습니다. 아내가 바가지 옮기던 밤이 떠오르니까요. 만복은 사다리를 세우고 기와를 하나씩 들어올립니다. 틈을 메우고 얹고 눌러봅니다. 손에 흙이 묻고 손톱 밑이 까매집니다. 그제야 아내 손이 떠오릅니다. 늘 저랬겠죠? 말없이 아내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거긴 그쪽이 아니에요. 물이 타고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만복은 바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알았어로 끝내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요? 아내는 손가락으로 길을 짚어줍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아주 조금 풀립니다. 아직 따뜻하진 않아도요.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만복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만 하고 말지 않겠다. 왜냐면 귀가 열렸다는 건요. 하루 반짝하는 각성이 아니라 계속 듣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날 밤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다릅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어서 생긴 고요입니다. 그런데요. 만복은 아직 모릅니다. 진짜 시험은 지붕을 고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어렵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만복이 듣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아내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말수가 줄었다고요? 기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던 것뿐이죠. 박만복은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번 배운 뒤엔 깊게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들이 지나고 마당 흙이 말랐습니다. 장독대 뚜껑은 단단히 눌려있고 지붕 끝도 더 이상 물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한 초가집인데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제일 먼저 바뀌는 건요. 가구도 살림살이도 아니고 사람의 숨 쉬는 방식입니다. 만복은 예전처럼 큰 소리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터로 나갈 준비를 하며 먼저 부엌 쪽을 봅니다. 아내가 물을 데우는지, 쌀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동안은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요. 이제는 저절로 보입니다. 여보,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이씨 부인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말만 하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지금은 한 번 더 살핍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걸 믿는 일은요.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내는 일부러 작은 일을 말합니다. 큰 일을 말하면 실망도 커지니까요. 장에 나가면 소금이랑 기름 한 병만 사와요. 만복은 습관처럼 알았어라고 할 뻔합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소금은 굵은 거요, 고운 거요? 아내가 잠깐 만복을 봅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풀립니다. 굵은 거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장면이요. 사람들에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선 큽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가 되니까요. 만복은 장터에 나갑니다. 늘 시끄럽던 그 장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문이 예전만큼 달라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도 만복은 예전처럼 끼어들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요.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을 골라 쓰게 된 겁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만복이 형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또 다른 사람이 웃습니다. 귀가 늙었나 보지. 만복은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받아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웃기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요. 만복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느라 살던 사람이 남의 말에서 한 발 물러난 거니까요. 해가 지기 전에 만복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전엔 장터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소문까지 챙기던 사람이요. 오늘은 아닙니다. 집이 먼저입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부엌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만복은 소금과 기름을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합니다. 여보, 굵은 소금 맞지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만복은 괜히 한마디를 더합니다. 다음엔 뭐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고 갈게요. 이씨 부인은 대답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찬 그릇을 하나 더 꺼내 밥상에 올립니다. 말보다 더 한국적인 대답이죠. 그래, 받아주겠다는 표시요. 밥상은 여전히 소박합니다. 된장국, 보리밥, 김치.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만복이 장터 이야기를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아내가 먼저 묻기 전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오늘 장은 어땠어요? 만복은 그 질문이 이상하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묻지 않았고 그 묻지 않음이 집을 차갑게 했으니까요. 만복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짧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그럭저럭이요. 여보는 오늘 힘든 거 없었어요? 아내가 잠깐 멈춥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합니다. 없었어요. 그 말이요. 예전에 없었어요와 다릅니다. 예전엔 참는 말이었고 지금은 믿어보는 말입니다. 만복은 늦게 배웠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참고 있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참음이 말로 풀리지 않으면 밤의 소리로 돌아온다는 걸요. 만복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조용한 남자가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요.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을 알았어로만 끝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정작 들어야 할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요. 말은 줄이면 끝나지만 경청은 줄이면 무너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흘려듣고 계십니까?